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전기기사 필기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전류 4파이암페어가 흐르고 있는 무한 직선도체에 의해 자개가 4A/m인 점은 직선도체로부터 거리가 몇 메다인가? 자, 문제에서 무한 직선도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전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무한 직선도체에 4파이암페어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전류 I가 4파이암페어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류가 이렇게 자속을 만들어내죠. 전선 주위에. 그러면 전선에서 요만큼 예를 든 겁니다. 여기 떨어진 이곳에 자개세기가 발생했을 텐데요. 이 자개세기가 4A/m만큼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뭘 구하라고 한 거냐면 여기 거리 R은 얼마?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자개세기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자, 무한 직선도체일 때 자개세기 H는 2파이R분의 I라는 공식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건 R이기 때문에 R은 자, 이 R하고 H하고 자리를 바꾸면 2파이 H분의 I가 되겠죠. 자, 조건을 넣으면 2파이 곱하기 H 자개세기가 4라고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4파이암페어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파이 날아가니까 2분의 1 되나요? 그러면 거리는 0.5m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에 있죠? 답은 1번입니다. 문제 2번. 전기력선의 설명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2번 문제 암기하겠습니다. 자, 보기 2번 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은 부전하에서 시작해서 부라는 건 마이너스 전하를 의미하는 거고 정전하에서 그친다. 정이라는 건 플러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끝나는 거. 요게 전기력선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끝친다는 거. 요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3번.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서 무한 평면도체 표면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사쿨롱의 점전하가 있다. 이 전하가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자, 3번 문제 중요합니다. 무한 평면도체 이렇게 밑줄 그어놓으시고 자, 지금은 그림이 주어졌지만 그림이 안 주어져도 문제 속에 무한 평면도체라고 나오면 여러분은 대지 땅을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그리고 푸는 방법은 영상전하를 이용할 거다. 영상전하법을 이용할 겁니다. 자, 요거 딱 개념 잡아주세요. 자, 지금 그림에 이렇게 빗금친 거, 요게 대지 땅이에요. 요걸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무한 평면도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 대지 위에 점전하, 요만큼을 둔 거예요. 자, 이때 이 대지에서 여기 요 사이에 작용하는 힘 F가 얼만데?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의미로 물어보고 있지만 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1m를 반대로 가세요. 이렇게 반대로 가면 한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여기에 전하가 하나 더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하가 플러스 전하면 이 전하는 반대,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간격도 얼마다? 얘가 1m면 얘도 1m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전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영상 전하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봤지만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얘하고 얘 사이의 힘이라 보시면 돼. 이렇게 마이너스 Q와 Q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자, 그 힘의 크기는 우리 쿨롱의 법칙 F 공식 요걸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힘 F는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제 조건을 넣어볼게요. 자, 4파이. 자, 여기 공기 중이니까 이필론 제로만 넣는 겁니다. 이필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입니다. R. 여기 마이너스 Q와 Q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 1m, 여기 1m 더하면 2m가 되겠죠.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Q1, Q2입니다.
얘가 Q, Q, 그 다음에 곱하기, 저기 Q2, 마이너스 Q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흡인력이다. 그 흡인력을 나타내는 그냥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여기 Q에다가 4,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 그러면 4의 제곱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분수. 자, 계산기 누르기 전에 참고. 자, 저는 요 기종을 사용하는데 이 기종에서는 이필론 제로를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냥 이필론 제로를 누르겠지만 만약에 이 기종이 아니면 여러분께서는 진공이나 공기일 때의 이필론 제로 얘를 8.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자, 누르겠습니다. 자, 위에가 1이고요. 내려와서 4파이, 4, 10부터 파이. 그 다음에 이필론 제로는 어떻게 누를 거냐면 과학상수입니다. 10부터 7번을 누르면 몇 번 과학상수를 물어보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필론 제로는 32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필론 제로 나와 있죠? 참고로 과학상수는 3가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10부터 7번에 23번은 전자 하나의 전기량. 그 다음에 10부터 7번에 32번은 이필론 제로 값이고요. 10부터 7번에 33번은 뮤 제로 값입니다. 요 3개는 잘 쓰이니까 암기해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방향키 앞으로 가서 자, 곱하기 다시 한번 분수. 위에는 마이너스는 뭐 상관없다겠죠? 그냥 4의 제곱, 4의 제곱. 그 다음 내려와서 여기는 2의 제곱입니다. 2의 제곱. 그 다음에 는 해볼게요. 그러면 3.59, 약 3.6에 10의 10승이네요. 3.6에 10의 10승이니까 4번인가요? 답은 4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진공 중 3m 간격으로 평행한 두 개의 무한 평판 도체에 각각 플러스 4, 마이너스 4의 전하를 주었을 때 두 도체 간의 전위차는 약 몇 볼트인가? 자, 4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구하라는 게 전위차예요. 그럼 전위차는 기호가 V입니다. V는 자, 여기 밑줄 그을게요. 평행한 두 개의 무한 평판입니다. 무한 평판. 얘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서 콘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한 평판. 아까 우리 바로 전 문제는 무한 평면 도체죠. 평면 도체는 얘는 대지고, 그 다음에 무한 평판은 두 개, 이렇게 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다 보시면 돼요. 무한 평판. 자, 이때 콘덴서에서의 전위차 V 공식은 2 곱하기 D. 요거 암기하십니다. V는 2 곱하기 D. 그 다음에 D는 요 급판 사이의 간격이에요. 그러면 3m 간격이라고 했고 진공 중이니까 이필론 제로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D에다가 3m 넣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못 구하죠. 왜? 2가 없기 때문에. 2가 뭐냐면 전개색입니다. 전개.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전개를 구할 때는 무슨 법칙? 가우스 정리잖아. 가우스 정리. 그래서 전개를 구해야 되니까 가우스 정리 한번 써볼게요. 전기력선의 수 N은 인테그랄 2ds 이렇게 씁니다. 이게 가우스의 적분형입니다. 자, 여기 적분 미분 날리면 2s가 되겠죠. 전기력선의 수니까 자, 진공 중에서는 전기력선의 수가 이필론 제로분의 q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가우스 정리예요. 여기까지 쭉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가우스 정리는 뭘 구할 수 있다고요? 여기 전개색이 2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전개색이 2는 자, S가 밑으로 넘어가니까 S 이필론 제로분의 Q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요 S가 뭐냐면 전기력선이 나오는 면의 넓이에요. 만약에 전기력선이 도체 9에서 나오면 자, 도체 9 쓸게요. 메모하세요. 자, 도체 9다. 그러면 S는 4파이 R 제곱을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무한 직선이다. 전선입니다. 무한 직선 도체다. 자, 여기서 전기력선이 나오면 S자에다가 뭐 넣으면 되냐면 2파이 R 넣으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처럼 면이다. 면. 평판이니까 면이죠, 면. 판이나 면이면 S에다가 뭐 넣으면 된다? 1 넣으면 돼, 1.
그러니까 지금 판이 두 개가 있으니까 면입니다. 그러면 1 넣으면 되니까 우리 전개세기는 공식이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전개 구하는 공식. 자, 그러면 여기 입실론 제로는 그냥 쓰고요. Q, 우리 전하량이 4잖아요. 4. 플러스 4나 마이너스 4, 이렇게 4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개세기는 구해놨습니다. 이제 여기 넣기만 하면 돼요. 자, 결국 V는 입실론 제로분의 4. 요게 전개고요. 곱하기 간격이 4.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계산에 누를 때 입실론 제로 값이 얼마라고요? 8.85 곱하기 10에 12승. 이렇게 눌러도 되고 계산기에 있는 과학상수 10부트 7번에 32번 이렇게 누르는 방법이 두 개 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계산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우리 V는 분수, 위에가 4. 자, 내려와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8.85 곱하기 10에 승수 마이너스 12승 누른 다음에 앞으로 가서 곱하기 3에다 급한 간격입니다. 는 하니까 1.8 곱하기 10에 12승 나오네요. 1.8에 12승 있는 거 3번에 있나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우리 전이차 구하는 공식이나 전개 구하는 공식 너무 중요하니까 요거 꼭 암기하셔서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5번. 속도 V의 전자가 평등 자개 내에 수직으로 들어갈 때 이 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 5번에서 자, 우리 속도 V를 가진 전자가 있는데요. 그 전자가 평등 자개 내에 수직으로 들어가서 막 회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느낌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께서는 로렌츠의 힘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해설 참고하실게요. 자, 로렌츠의 힘은 뭐냐면 지금 그림에서는 전개네요. 자개네, 자개. 자, N극에서 S극으로 자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개 내에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할 건데, 자, 원운동을 하면서 이 전자가 밖으로 이탈하려는 힘, 그게 원심력입니다. 그 원심력의 공식이 요게 됩니다. R분의 mv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m이라는 건 전자의 질량이고 v라는 건 속도, R은 회전 반경입니다. 이게 원심력 공식이고, 자, 밖으로 나가려는 게 원심력이라면 못 나가게 잡아두는 힘이 구심력인데 그 구심력, 그 힘을 우리는 로렌츠의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구심력, 로렌츠의 힘은 자개가 존재할 때는 힘 F는 QVB라고 표현하고 전개만 존재할 때는 QE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Q라는 건 전하량이고 V, 속도의 B, 자속 밀도가 되겠네요. 또 B는 뮤H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공식을 좀 암기하신 상태에서 자, 그렇다면 전자가 등속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등속 운동을 하려면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을 때 등속 운동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구심력, 자개가 존재하는 공간이니까 구심력은 QVB 요 공식이 되겠고 원심력은 R분의 mv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 공식을 한번 여기다 따로 써볼게요. QVB는 R분의 mv 제곱. 이 공식에서 자, 원운동 할 때 그 반지름 R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회전 반경. 그러면 R은 QVB가 내려오면 되겠네요. QVB분의 mv 제곱 되겠네요. 여기서 V 하나 날아갈 수 있죠. 이렇게 날아가면 QB분의 mv 이렇게 되나요? 자, 우리 B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B라는 거는 Q, B는 뮤 H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자, 우리 반지름은 요 공식이다. 이거 가져가시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옳은 거, 맞는 거 물어본 겁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고 자, 원운동을 한다는 건 다 맞습니다. 원운동 다 맞아요. 그때 지금 다 반지름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지름은 자개세기와 어떤 거냐 물어봅니다. 반지름은 자개세기와 반비례죠. 그래서 반비례한다라는 걸 고르시면 되겠는데 그 답은 여기 있네요. 자개세기 H에 반비례한다. 그 맞는 표현은 3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로렌츠의 힘이 좀 어려운데 이 정도 공식만 좀 살펴보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네요.
문제 6번. 점전화 Q쿨롱에 의한 무한 평면 도체에서의 영상 전환은?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요겁니다. 무한 평면 도체. 제가 앞에 문제에서 우리 문제 속에 무한 평면 도체라고 나오면 여러분은 대지나 땅 떠올리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대지나 땅을 그리시면 돼. 이렇게. 우리 앞에 문제에서는 그림이 주어졌고요. 자, 이 대지나 땅, 뭐 이렇게 세로로 그려도 됩니다. 가로로 그려도 되고 이렇게 세로로 그려도 됩니다. 여기에 점전화 Q쿨롱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요만큼.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를 D메타로 할게요. D메타. 이 D메타 떨어진 이 점에 Q쿨롱의 전하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영상 전하는 그랬습니다. 그럼 영상 전하 어떻게 돼요? 여기 D메타 왔으면 똑같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D메타 가라겠죠? D메타 가서 여기에 전하 하나를 놓으면 돼요. 크기는 얘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Q 똑같고 부호는 얘랑 반대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요 전하가 무슨 전하다? 영상 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영상 전하는 물어봤으니까 영상 전하는 마이너스 Q네요. 결국 보기 1번에 마이너스 Q와 같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7번. 그림과 같이 내도체의 반지름이 A, 외도체의 내측 반지름이 B인 진공의 동축 케이블이 있다. 이 동축 케이블에 흐르는 전류는 표면에만 흐른다고 하면 이 동축 케이블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는? 자, 동축 케이블에서의 자기 인덕턴스가 얼마냐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일단 공식을 알아야 되겠네요. 우리 자기 인덕턴스 L 공식은 내부 인덕턴스 플러스 외부 인덕턴스가 되겠습니다. 자, 공식으로 풀면 내부 인덕턴스는 8파이분의 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있나요? 진공이 났으니까 뮤 제로가 되겠네요. 8파이분의 뮤 제로가 내부 인덕턴스입니다. 자, 플러스 외부 인덕턴스는 2파이분의 뮤 거기다가 ln a분의 b. 요게 외부 인덕턴스입니다. 자, 공식은 이제 알겠고 문제에서 인덕턴스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내부 인덕턴스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부 인덕턴스 8파이분의 뮤는 무시하니까 자, 결론은 2파이분의 뮤 제로에 ln a분의 b 요것만 구하면 될 겁니다. 자, 숫자 넣어보겠습니다. 2파이분의 우리 뮤 제로 진공이나 공기일 때의 투자율 뮤 제로 값은 암기하세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뮤 제로 거기다가 곱하기 ln a b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2파이하고 4파이 날리니까 2가 남죠. 2.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곱하기 ln a분의 b가 되겠네요. 자, 요걸 보기에서 고르니까 1번에 있나요? 답은 1번입니다. 문제 8번. 분극의 색이 P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분극이라는 거는 극이 나눠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해설에 자, 이렇게 극판 사이에 유전체를 넣으면 극이 마이너스 플러스 딱 나눠지는 거. 요게 분극 현상이고요. 분극이 얼마나 강하게 되느냐. 요게 분극의 색이라고 합니다. 분극의 색이 기호는 P라는 거 가져갈게요. 자, 우리 해설에 이렇게 식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식을 쭉 전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 D 전속밀도 구하는 공식으로 했습니다. 자, 우리 유전체를 넣기 전에 D 전속밀도는 입실론 제로에 2가 됐었습니다. 근데 유전체를 넣었더니 분극의 색이 P만큼 전속밀도가 증가했다. 요 공식을 암기를 먼저 딱 이것만 해놓으시면 돼요. 요것만. 자, 그럼 이 공식이 암기됐다면 여기에서 분극의 색이 P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죠? 자, 해볼게요. 분극의 색이 P는 자, 얘만 남기고 얘가 넘어가는 거니까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에 2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D 전속밀도죠. 이제 유전체를 넣었으니까 P가 있다는 건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실론에 2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에 2가 될 거고 다시 한번 쓰면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에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에 2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여기에 입실론 제로하고 2
이 필요는 제로하고 2가 공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는 제로를 앞으로 묶고, 그럼 남은 거는 이 필요는 S-1이 남고 2는 D로 이렇게 묶겠습니다. 편의상. 자, 이렇게 전개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필요는 제로에 이 필요는 S-1. 요게 분국률입니다. 분국률. 얼마나 분국이 잘 되느냐. 그 다음에 이 필요는 S-1은 우리 비분국률이라고 합니다. 또는 감수율이라고도 하고요. 어찌됐건 여기까지 공식을 쭉 전개할 수 있게 연습해 두시고, 분국의 색이 식을, 자, 옳은 거 물어본 거예요. 맞는 거. 그러면 보기 2번에 요 공식 있죠. P는 D- 이 필요는 제로 2. 요게 이거 2번에 있네요. 그럼 옳은 거는 2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자개의 벡터 포텐셜을 A라 할 때 자개의 시간적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전개의 색이 E는, 자개의 벡터 포텐셜이라는 건 뭐냐면 자개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벡터 형태의 어떤 힘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벡터 포텐셜 나오면 여러분께서 공식을 요것만 암기하시면 돼. 자, 로테이션 A는 B다. 우리 해설이 있으니까 참고 이 공식만 암기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B하고의 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 맥스웰 방정식 한번 떠올리면 되는데, 우리 맥스웰 방정식이 뭐냐면 이거죠. 마이너스, 우리 패러데이 법칙부터 한번 써볼까요? 이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잖아요. 자,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의미인데, 자, 맥스웰 방정식은 뭐냐면 얘를 응용한 거예요. 응용. 이렇게. 그 미분이니까 우리 편미분입니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의 b. 즉 자속 밀도의 변화는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회전하는 뭐가 생긴다? 전개가 생긴다. 요게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자, 요것도 암기 한번 해주세요. 맥스웰 방정식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다가 이 공식에다가 B 대신에 얘만 넣을 거예요. 자, 넣어보면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에 B 대신에 로테이션 A죠. 로테이션 A를 넣을 겁니다. 요게 뭐다? 로테이션 2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양변에 로테이션 날아갈 수 있네요. 그러면 2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에 A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 공식을 알고 있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똑같이 있는 게 3번에 있나요? 답은 3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저항이 15옴인 페로프의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이 파이는 5사인 10t 웨버일 때 이 코일에 유도된 기전력에 의한 전류의 최대값은? 자, 10번 문제 난이도 상인데요. 답만 암기해서 가져도 됩니다. 자, 저항이니까 기호가 R이고요.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을 줬는데 자속을 이렇게 순식값으로 줬습니다. 이때 사인 앞에 있는 5라는 거는 최대 자속을 의미하는 거고요. T 앞에 있는 10이라는 거는 오메가를 의미합니다. 요거 가져가시고요. 이때의 전류의 최대값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류 최대값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I는 R분의 V죠. V의 맥스값, 최대값을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암기할 텐데 어떻게 암기할 거냐면 저항은 그냥 그대로 넣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압의 최대값은 여기 자속의 파이 m과 오메가를 곱하면 나온다라고 그냥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5 곱하기 10을 넣으면 여기 10 날아가니까 전류는 5A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 선택하시고,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우리 해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뭐 이렇게 막 미분하고 해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할 뿐, 답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11번. 인덕턴스의 단위가 아닌 것은? 자, 인덕턴스는 기호가 L이고요. 단위가 헨리입니다. 이거의 단위가 아닌 거 골라라 이겁니다. 자, 그럼 보기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 자, 보기 1번. 1번은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어떤 공식? 우리 인덕턴스는 코일이죠, 코일. 이렇게 코일. 자, 이 코일에 전류만 흐르면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그 저장 에너지 W는 공식이 2분의 1 Li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덕턴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인덕턴스 L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인덕턴스 L은 I의 제곱이 내려가네요. 자, I의 제곱분의 2가 올라가니까 2W라고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얘를 단위로 표현해보면 I 단위, 전류 단위가 암페어니까 암페어의 제곱.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라는 건 줄입니다, 줄. 그래서 얘는 줄 되는 겁니다. 그럼 보기 1번에 줄 퍼 암페어 제곱이 L, 맞죠? 그래서 줄 퍼 암페어 제곱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 자, 보기 2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공식 이용할 거냐면 우리 패러데이의 전자도 공식 한번 해볼까요? 이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얘랑 똑같은 공식이 마이너스 l dt분의 di가 있죠. 이렇게. 자, 이건 무슨 의미예요? 자, 우리 n이라는 건 권수죠, 권수. 코일을 감고 짧은 시간 동안에 자속의 변화를 주면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얘랑 똑같은 게 인덕턴스. 인덕턴스는 코일의 특성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코일을 감고 짧은 시간 동안에 전류의 변화를 주면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그냥 자속의 변화나 전류의 변화가 있으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 양변을 똑같은 걸 날려보자고요. 똑같은 거. 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dt분의 dt분의 t 이렇게 날렸더니 남은 거는 n 파이는 li라는 이게 유명한 공식에 남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별 5개입니다. 자, 여기서 인덕턴스에 관한 식으로 바꾸니까 L은 I가 넘어가면 I분의 N파이가 되나요? 이렇게. 근데 N은 권수잖아요. 만약에 권선을 한 번만 감았어. 그러면 권수가 1이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L은 I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 자속의 단위가 웨버고요. 그 다음에 I, 전류 단위가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웨버 퍼 암페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요게 2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 보기 3번 여기다 할까요? 자, 보기 3번. 자, 여기서는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여기 얘를 한번 이용해 보자고, 얘. 자, 그래서 이는 L dt분의 di라는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단위로 표현하면 이 기전력이니까 볼트죠, 단위가. 볼트는 L은 헨리고요. 곱하기 T, 시간, 세크고요. 그 다음에 I라는 건 암페어입니다. 이렇게 제가 단위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헨리, 인덕턴스 단위랑 똑같은 거 물어봤으니까 헨리는 얘만 뒤집어서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A가, 암페어가 밑으로 가니까 암페어분의 전압 볼트 곱하기 세크는 위로 가니까 세크,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쓰면 우리 암페어가 I, 볼트가 E, 전압이니까 I분의 V는 I분의 V죠. I분의 V가 저항인가, 저항? 저항은 오음이죠, 단위가. 거기다가 시간, 세크. 그래서 오음 세크 나오네요, 오음 세크. 요게 3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1번, 2번, 3번은 맞고 4번 우리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우리 인덕턴스의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거 4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자극의 세기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길이가 3cm인 막대 자석을 120의 평등 자개 내에 자력선과 30도의 각도로 놓으면 이 막대 자석이 받는 회전력은 몇 뉴턴미터인가?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해설의 그림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 자, 문제 조건이 자극의 세기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자극의 세기라는 건 m입니다. 얘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3cm. 요 막대 자석의 길이 L이 3cm라고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0의 평등 자개 내에, 자,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속이 나오면 자개가 생기겠죠? 요 자개가 120 이라고 준 겁니다. H입니다. 120. 자, 그 다음에 각도가 자력선과 이 세타가 30도라고 준 거예요. 이 막대 자석이 받는 회전력이에요, 회전력. 다른 말로 토크라고 하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큰 자석이 오면 얘가 땅 이렇게 회전하겠잖아요, 이렇게. 요 회전력을 토크라고도 합니다. 그 회전력, 토크 계산하는 공식이 요겁니다. 토크 타우는 MLH의 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M, 얘는
작은 색이 8 곱하기 10-6승이고요. 그 다음에 L 길이가 3cm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넣으면 0.03m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개색이 H가 120이라고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인의 각도가 30도입니다. 얘를 계산기 누르면 1.44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올 겁니다. 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활용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3번. 상자동체의 자화율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우리 자성체의 종류가 강자성체가 있고요.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성체의 종류별 비투자율과 자화율, 얘를 좀 알고 계셔야 돼. 자, 강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훨씬 큽니다. 상자성체는 그냥 1보다 큰 정도고요. 반자성체는 1보다 얘는 작아요. 그 다음에 자화율. 자, 우리 자화율은 자화의 세기에서 공식을 쭉 유도하면 자화율 공식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화의 세기 공식은 암기 안 해도 돼요. 그 대신에 우리 분극의 세기 공식은 아까 앞에서도 써봤고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극의 세기 공식을 우리가 암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D는 이필론 제로의 2 플러스 P. 이 공식에서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P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P는 D 마이너스 이필론 제로의 2다.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2는 이필론 2 마이너스 이필론 제로의 2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쓰면 이필론은 이필론 제로의 이필론 S의 2 마이너스 이필론 제로의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공식에서 이거 묶었죠? 이필론 제로 묶으면 여기 남아있는 거는 이필론 S 마이너스 1의 뒤에가 2가 돼요. 자, 여기서 요게 뭐다, 요게 분극률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분극률이라는 건 이필론 S가 크면 커지는 겁니다. 0보다 커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이제 자화의 세계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이게 정전계의 상황이니까 정자계의 상황은 분극의 세계랑 대응되는 게 자화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기호가 J라고 씁니다. 자, 이제 이것만 암기해서 옮겨주면 돼. 전속밀도니까 정자계에서 자속밀도는 이필론 제로를 뮤 제로에다가 그 다음에 전계 대신에 자계 플러스 분극의 세계 대신에 자화의 세기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자화의 세기 J는 B 마이너스 얘가 넘어가니까 뮤 제로의 H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쓰면 B는 뮤 H죠. 뮤 H 마이너스 뮤 제로 H입니다. 다시 한번 쓰면 뮤는 뮤 제로 뮤 S의 H 마이너스 뮤 제로 H가 되겠네요. 자, 묶으면 뮤 제로로 묶었습니다. 남는 거 뮤 S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H가 됩니다. 여기서 요게 뭐다고 요게 자화율이라고요. 자화율. 얼마나 자화가 잘 되느냐. 그러면 자화율을 계산할 때 요 뮤S가 있잖아요. 지금 기호가 뮤R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비투자율이에요. 비투자율이 강자동체나 상자동체는 1보다 크잖아요. 1보다 크니까 0이 안 되는 거잖아요. 1보다 크니까 0보다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화율은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반자동체는 1보다 작잖아요. 작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0보다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공식을 여러분이 한번 선택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암기하지 마시고 얘만 암기한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공식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그냥 요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무손실 매질에서 고유 임피던스 이타는 60파이, 비투자율 뮤R은 1, 위상정수 베타는 1일 때 전자파의 각속도는? 14번 각속도 물어봤습니다. 얘는 기호가 오메가입니다. 얼마인데 물어봤는데, 자, 각속도를 하기 전에 이 전자파의 그냥 속도식 한번 볼게요. 전자파의 속도 V는 공식이 베타분의 오메가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가 지금 1이라고 했나요? 베타가 1이고 오메가니까 얘는 그냥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결국 각속도 오메가를 물어봤는데 그냥 전파속도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파속도 구하러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식 우리 L
인덕턴스에 해당하는 공식을 한번 볼게요. 우리 전력공학에서 가끔 나오는데 우리 L 인덕턴스라는 거는 전파속도분의 특성 임피던스, 지금 기호가 2타니까 2타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하면 인덕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약에서 우리 L은 투자율, 뮤라고 표현하고 C는 우리 유전율, 이필론을 표현하죠. 그래서 L 대신에 뮤라고 표현하면 뮤는 V분의 2타 되겠네, 이렇게. 그럼 우리 V 구하러 갈 거니까 V는 뮤가 내려가면 뮤분의 2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뮤는 뮤 제로 곱하기 뮤 R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2타. 자, 조건을 넣어보겠습니다. 뮤 제로는 우리 그냥 이렇게 할게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게 뮤 제로입니다. 그다음 곱하기 뮤 R은 1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2타 고유 임피던스가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얘가 60파이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60파이 이렇게. 자, 얘를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답은 1번 1.5 곱하기 10의 8승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유전체 내에 정전 에너지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전 에너지식을 물어봅니다. 에너지. 그럼 에너지식을 물어보면 우리 교재에 4개씩이 딱 정렬되어 있을 겁니다. 그 4개씩을 다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Q죠. 전하량 Q. Q 공식이 Q는 CV. 요거 암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공식이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이 뭐였냐면 유전체라는 건 이필론이 들어가죠. 이필론. 그러면 요거 우리 D는 이필론 2라는 거. 요거 가져갈게요. 자, 1번, 2번. 우리 정자계식 2개 있는데 우리 지금은 요것만 할게요. 정전계식 2개. 자, 여기다가 우리 에너지가 W니까 W 공식을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W는 가장 유명한 공식 2분의 1 QV. 이게 시작이죠. 2분의 1 QV. 자, 그 다음에 2분의 1에 우리 Q는 CV잖아요. 그러면 Q 대신에 CV를 넣으면 2분의 1 CV 제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V는 어떻게 돼요? V는 C분의 Q인가요? 그래서 V 대신에 Q는 그대로 쓰고 V 대신에 C분의 Q를 넣으면 2분의 1 C분의 Q 제곱이 돼요. 단위는 줄이고요. 이렇게. 자, 지금 요거까지만 암기하시면 돼. 여기까지만.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자, 우리 유전체 내에서의 에너지를 물어본 거예요. 에너지 공식을. 그러면 이 에너지 공식은 암기하지 마시고 얘를 암기한 다음에 얘처럼 풀었으면 되나요? 풀었으면. 자, 에너지 W는 2분의 1에 QV잖아요. QV. 그러니까 처음 거하고 끝에 거네요. 그럼 얘는 DE.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자, 두 번째 2분의 1 CV제곱이다. CV제곱이니까 얘는 이필론 2제곱 쓰면 돼요. 이필론 2제곱. 자, 세 번째 2분의 1 C분의 Q제곱입니다. C분의 Q제곱. 그럼 얘는 이필론분의 D제곱 쓰면 됩니다. 이필론분의 D제곱. 이렇게.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보기 1번에 2분의 1 ED. 2분의 1ED는 요거. 이게 첫 번째 보기 1번에 나와 있네요. 자, 두 번째 2분의 1 이필론분의 D제곱은 요게 보기 2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2분의 1 이필론 2제곱. 요건가요? 요게 보기 3번에 나와 있습니다. 4번이 아닌 거죠? 이필론 2제곱인데 D제곱을 했으니까 4번이 틀린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16번. 반지름이 2mm인 두 개의 무한히 긴 원통 도체가 중심 간격 2m로 진공 중에 평행하게 놓여 있을 때 1km당 정전용량은 약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자, 16번 정전용량 C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전용량 C입니다. 자, 주어진 조건이 반지름이 2mm다 했습니다. 반지름. 그 다음에 얘를 기호를 지금 안 쓰겠습니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2m 간격으로 배치하고 두 도체가 평행하게 놓여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평행도선입니다. 자, 전선 두 개가 평행하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전선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 전선의 반지름. 요 반지름이 자, 2mm라고 하는 거예요. 2mm. 그 다음에 요 전선 중심과의 간격이
2m라고 준 겁니다. 자, 이때에 요 두 개 사이에 정전량 C, C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C 정전량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암기를 했었죠. 우리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암기가 됐는지 체크해 보세요. 자, 우리 도체 종류가, 우리 도체 구가 있습니다. 구도체. 이게 동그란 공 모양. 이렇게. 두 번째가 동심구입니다. 동심구는 뭐냐면 공 안에 또 공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동심구다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자, 무한 직선 도체죠. 전선 한 가닥짜리 무한 직선 도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평행 도선입니다. 도선. 이때 C는 우리가 암기할 때 다 분수로 했습니다.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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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 이렇게 암기했죠. 자, 여기는 공이니까 공일 때는 4파이 이필론 제로고요. 여기도 공이니까 4파이 이필론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히 길다. 길면 2파이 이필론 넣는다고 했고요. 근데 긴데 얘는 두 가닥이잖아요. 두 가닥이니까 2분의 1로 하면 파이 이필론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분자 해결했습니다. 자, 분모. 도체구는 공, 반지름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반지름 그냥 하나분의 1, 이렇게 R분의 1을 쓴 거고요. 자, 얘를 번문수로 풀면 그냥 결론이 이겁니다. 4파이 이필론 제로의 R. 이게 도체구에서의 C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동심구. 동심구는 우리 바깥쪽 공, 안쪽 공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반지름 두 개예요. 그래서 얘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얘도 어떤 동축 회로 같은 경우는 두 개잖아요. 두 개. 길이가. 동축. 긴 원통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ln AB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ln AB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ln이 로그지 로그. 로그 뒤에는 작은 값분의 큰 값 들어가야 돼. 작은 값분의 큰 값. 이것도 기억하시면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도선이니까 평행도선일 때 C 값은 요거예요. C는 요거. 이거 이용한다 보시면 돼. 공식 다시 한번 보자고요. C는 우리 파이 입실론 제로를 ln a분의 b로 나눠주면 된다. 이 공식입니다. 자, 넣어볼까요? 파이 입실론 제로. 참고 입실론 제로는 아까 뭐라 했어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ln a분의 b는 뭐 작은 값보다 큰 값이니까 고민 안 해도 돼요. 작은 값은 2mm잖아요. 2mm. 큰 값은 2m니까 m로 환산하면 2mm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1km당 그랬으니까 1000을 해야겠죠. 1km는 우리 메다의 기준에서 1000배죠. 1000배. 그래서 10에 3승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페럿을 물어본 게 아니라 마이크로 페럿이냐 했으니까 마이크로는 10에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러면 이랑 반대 거 10의 6승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단위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얘를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올 텐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분수. 그다음 위에가 파이 입술은 제로입니다. 자, 10부터 파이. 다시 한번. 눌렀죠? 그 다음에 입술은 제로. 8.85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과학상수 10부터 7번에 32번 누르면 입술은 제로가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자, ln은 여기 있습니다. ln. 그 다음에 분수. 그 다음 위에가 2m. 그 다음에 내려와서 얘는 2mm니까 2 곱하기 10에 승수가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방향키 앞으로 가서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 앞으로 와야겠죠? 앞으로 와서 곱하기 10의 3승. 10의 승수의 3승. 그 다음에 한 칸 가서 곱하기 이번 10의 6승이네요. 승수 6승. 그 다음에 는 하면 4.02에 10의 마이너스 3승 나옵니다. 4.02니까 약 4나요, 4?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3번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어렵지만 이 공식은 좀 잘 나오는 공식이니까 한번 가능하면 암기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 3번입니다. 문제 17번. 평등 전개 중에 유전체 구에 의한 전속 분포가 그림과 같이 되었을 때 이필론 1과 이필론 2의 크기 관계는?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께서는 요거 알고 계셔야 돼. 요거. 자, 우리 전속선은 자, 유전율이 큰 유전체
쪽으로 모인다. 요거를 딱 메모해 놓으세요. 전속선은 유전율이 큰 유전체 쪽으로 모입니다. 자, 이게 지금 나타나는 게 전속선이잖아요. 전속선은 지금 여기 원 안에 전속선이 이렇게 밀하죠.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밀하게 되어 있잖아요. 밀하게. 밀하게 되어 있다는 건 여기 원 안에 있는 이 유전율이 이 밖에 있는 유전율보다 크다라는 거 의미예요. 이렇게 크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큰 쪽으로 이렇게 전속선이 모이는 겁니다. 자, 이걸 알면 답은 쉽게 골라지네요. 답은 4번에 있는 20는 1보다 20는 2가 크다.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반지름 A메타인 접지 구형도체와 점전화가 유전율이 이필론인 공간에서 각각 원점과 D00메타인 점에 있다. 구형도체를 제외한 공간의 전개를 구할 수 있도록 구형도체를 영상전화로 대체할 때 영상점전화의 위치는? 자, 문제가 긴데 결국 핵심은 요겁니다. 접지 도체구입니다. 구형도체니까 접지 도체구죠. 이렇게 써놓으세요. 접지 도체구입니다. 자, 문제에서 접지 도체구 나오면 우리 해설에 있는 요 그림 떠올리시면 돼요. 요 그림. 자, 저기 그림 있지만 저는 한번 그려볼게요. 접지 도체구는 구니까 이렇게 구를 그린 다음에 이거 접지해 놓으면 돼. 이게 접지 도체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원 중심에서 요만큼 떨어진 이곳에 Q 콜롱이라는 전하를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하를 놓으면 영상 전하가 만들어질 텐데 그 영상 전하는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반지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Q-의 영상 전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암기할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이 전하의 크기를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영상 전하 Q-의 크기는 얘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얘보다 작으려면 요 거리가 D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반지름이 A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작으려면 큰 것분의 작은 거가 돼야 작아지겠죠. 그래서 D분의 A, Q 이렇게 구하시면 돼. 요게 요겁니다. 첫 번째 암기할 거. 자,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이용할 거. 자, 영상 전하가 이 원점에서 얼만큼 왔느냐, 요 간격이 얼마냐 이걸 물어볼 거예요. 요거 얘가 O라고 하고 이 점이 A라고 한다면 OA 간의 선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D분의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영상 점전화의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위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D분의 A의 제곱만큼 나와 있죠? 얘가 다른 방향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갔으니까 여기 나머지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여기 D분의 A제곱만 신경 쓰면 됩니다. 답은 1번에 있네요. 문제 19번입니다. 자, 문제 19번은 우리 해설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해설에 이 표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 조건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큰 영역에 요게 여기입니다. 자, 비유전율은 3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영역이네요. 요 영역에는 비유전율이 5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문제 난이도가 최상이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답만 암기해도 충분합니다. 자,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 전개 2가 이렇게 줬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의 전속 밀도는 몇인가 물어봤습니다. 전속 밀도 여기다가 제가 이거 전속 밀도를 구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문제에서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고 줬으니까 얘도 그냥 1번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얘를 구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자, 지금 x가 0보다 크고 작은 걸로 구분했으니까 여기를 유전율이 다른 경계면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가 주어졌습니다. 이 전개에서 여러분께서 가져갈 거는 요
AX, AY, AZ가 있죠. 이제 참고로 자, AX나 AY, AZ는 우리가 기본 벡터라고 합니다. 기본 벡터. 간혹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있죠. I, J, K라고 씁니다. I라는 건 X 방향으로, J라는 건 Y 방향으로, K라는 건 Z 방향으로 이 의미예요. 기본 벡터. 그럼 여기도 AX는 X 방향으로, AY라는 건 Y 방향으로, AZ라는 건 Z 방향으로 그냥 기본 벡터라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X 방향이니까 요 X 방향이 우리 법선이다 보시면 돼. 수직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Y하고 AZ 얘네들은 접선입니다. 이걸 아셔야 풀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우리 유전체 경계면에서의 경계 조건에서 우리 전개죠. 전개는 접선 성분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같다는 거. 여기까지를 아셔야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공식. 우리 전속 밀도를 구하는 거니까 전속 밀도 D는 공식이 입실론 2잖아요. 자, 입실론 2는 입실론 제로, 그 다음에 입실론 R로 줬나요? R 곱하기 2라는 거. 요것도 공식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천천히. 자, 일단 여기는 전개가 있잖아요. 전개가 있으니까 여기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 D2는 구할 수 있나요? D2. 우리 D2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R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2가 있으니까 구해지겠죠. 자, 구해볼게요. 일단 입실론 제로는 한번 묶어보자고요. 입실론 제로 이렇게 묶었어요. 묶고, 자, 우리 입실론 R, R이 5잖아요. 그럼 5에다가 이거 하나씩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5 곱하기 20이니까 5는 100 AX가 되겠네요. 자, 플러스 5, 3, 15, 150 AY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5, 4, 20, 200 AZ. 자, 이렇게 D2를 구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넘기면 되겠네요. 통과하면 되겠죠? 입사시키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속밀도는 뭐가 같다? 전속밀도는 법선 성분이 같다 이겁니다. 그럼 법선 성분, 우리 X축이 법선이잖아요. 법선. 그러면 얘를 법선 넘기면 우리 D1은 자, 입실론 제로에다가 자, D가 쭉 써일 텐데 X축은 얘랑 같다는 거잖아요. X축이 법선이니까 법선은 서로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법선 100AX는 똑같아. 100AX는 똑같아요. 하지만 Y하고 Z는 접선이니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를 통해서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Y축하고 Z축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넘길 겁니다. 이 투를 이렇게 또 입사시킬 거예요. 그러면 전개는 어떤 성분이 같다는 거예요? 전개는 접선 성분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접선 성분이 어떤 거다? Y축하고 Z축이 접선이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같아. 하지만 여기 X축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Y는 자, 20AX는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얘는 법선이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EX, AX 아직은 몰라. 하지만 플러스에 얘네 두 개는 똑같다는 거잖아요. 30 AY고 마이너스 40 AZ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로 없애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넘기면 되잖아요. 이제 요거 곱해서 넘겨주면 됩니다. 우리 AX 값은 아니까 얘는 결정이 됐고, 자, 플러스 30에다가 3을 곱하는 게 전속 밀도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30 곱하기 3 하니까 90 A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4, 10이니까 이렇게 AZ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결국 D1 구해놨잖아요. D1. 근데 보기에 요게 없을 겁니다. 자, 보기 한번 보고 올까요? 보기 보니까 여기 밖에 10, 20, 50, 50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10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면 D1은 자, 10으로 묶으면 자, 여기 10을 딱 나눠주는 거니까 10A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0을 하면 9A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을 없애면 12AZ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끝에다가 입실론 제로를 이렇게 끝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죠? 이거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 문제 답 1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만 암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입니다. 문제 20번. 그림과 같이 비투자율이 뮤S1, 뮤S2인 각각 다른 자동차를 접하여 놓고 세타1을 입사각, 세타2를 굴절각이라고 한다. 경계면에 자하가 없는 경우 미소 폐경면을 취하여 이곳에 출입하는 자속수를 구하면. 자, 20번. 우리 19번은 유전율이 다른 경계면의 경계 조건인데 우리 20번은 투자율이 다른 경계면의 경계 조건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얘도 난이도가 높죠. 우리 19번, 20번은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답을 그냥 암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거. 자, 이거 해설 보기 전에 우리 앞에 했던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유전율이 다른 경계면에서의 경계 조건은 우리 전개인은 접선 성분이 같고요. 그 다음에 전속밀도 D는 법선 성분이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이게 정전계에서 상황이라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정자계에서의 상황입니다. 자, 우리 정전계에서 E하고 대응되는 게 정자계에, 얘는 전계니까 자계 H입니다. 자계 H는 접선 성분이 같고요. 그 다음에 전속밀도니까 자속밀도 B는 법선 성분이 같아요. 자, 문제에서 여기에 보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자, 뮤S1, 뮤S2, 즉, 투자율이 다른 이 경계면입니다. 이 경계면에서 미소 면적, 미소 폐곡선의 면적, DS, 여기서의 자속수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직 벡터, 우리 법선 벡터가 N이라고 준 건데, 우리 법선으로 뭔가가 들어오면, 우리 법선에서, 자속밀도네요. 자속밀도가 들어오면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 폐곡면에서의 자속수는 0이라는 거예요, 0. 그래서 지금 보기에 다 자속밀도가 있죠. 이 자속밀도는 법선 성분에 대해서 크게 같기 때문에 이 폐곡면에서의 수는 0이 된다라는 거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미소 폐곡면의 면적을 우리 DS라고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법선 벡터가 N이라고 준 거잖아요. N에 대해서 0이 된다.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공식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속의 연속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답 2번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제2회 전기기사 필기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